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의 돈공부입니다. 요즘 청약시장에 나온 아파트들 가격이 주변이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비싸서 굳이 청약해야 하나? 청약통장 깰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실제로 작년 말 청약통장 가입자는 2,70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5만 명 이상 줄었다는 데이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만큼 해지를 많이 하신 거겠죠? 각자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지만 이미 청약통장을 만드신 지 오래된 분이라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 이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약통장의 존재 이유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사실은 그 전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치고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요. 청약통장은 꾸준히 모아서 신축주택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하는 게 가장 잘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금융상품도 각 상품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도 해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을 할 때 점수를 매기는 방식 때문인데요. 사실 주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적인 기관이 직접 건설하거나 돈을 지원해줘서 만드는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LH공사나 SH공사가 만든 주택들이 있어요. 사기업이 만드는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롯데캐슬,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납입금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걸까요? 세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한 번 해지하면 이때까지 만들어 온 점수들이 다 날아가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쓰고 앞으로 월급 등으로 다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적금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청약통장에 넣는 돈의 95% 정도를 빌릴 수 있고요. 금리도 청약통장 금리에서 1%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돈도 없고 이자도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대안도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청약통장 이율이 너무 낮아서 해지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연 2%에서 2.8% 정도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은 일반 적금이 청약통장보다 훨씬 이율이 높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정해진 이율만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빼서 투자를 해볼까? 혹은 예금에 맡길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선택이지만 청약통장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신축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살 생각이 있으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만들기만 하고 돈을 제대로 안 넣었어요. 차라리 해지하고 다시 시작할래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지금 통장으로도 잘 써볼 수 있는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민영주택은 통장 잔액과 통장 보유기간이 중요해서 회당 얼마를 넣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게 없는데요. 국민주택은 전략이 좀 필요해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납입금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달 넣어야 납입금과 납입 횟수가 인정되는데 일정 기간 입금하지 않았다면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 과거에 내가 못 넣은 만큼 지금 한 번에 넣어서 납입금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다행히 이게 가능해요. 10번을 못 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10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을 입금하면 납입금 100만 원, 납입 횟수 10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조심하실 게 납입 횟수를 10회라고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1회차 100만 원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냈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각 회차를 인정해준 시점이 좀 밀리게 돼요. 예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에 2만 원 내고 2, 3월은 안 내고 4월에 3개월치인 6만 원을 다 냈다고 해볼게요. 4월 1일 시점으로는 3회차 6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4월 23일이 돼야지 4회차 8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월 넣었다면 4월 1일에 4회차 8만 원이 다 인정됐겠죠? 그러면 4월 1일에 주택 청약을 넣는다고 했을 때 지연한 사람과 지연하지 않는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금액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연을 한 경우에는 앞으로 매월 꼬박꼬박 넣어도 한동안은 납입 인정일이 그 당일이 아니라 계속 밀리게 돼요. 이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선납이라는 거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내야 할 돈을 한 번에 미리 넣으면 선납한 날짜만큼 밀린 날짜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얼마를 선납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드신다면 청약통장 있는 은행에 전화해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을 해지하지 않겠다 혹은 청약통장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잔액 기준으로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가점을 많이 받아야 청약통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났고 지역별 예치금액이 들어있으면 1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추리는 방식이 존재해요. 하나는 추첨제고요.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가점제입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뽑힌다는 건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청약홈에서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어서 링크 걸어 드릴게요. 참고로 추첨제와 가점제는 신청하는 주택의 지역과 크기에 따라 비율은 달라져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정해진 납입 횟수를 맞추면 1순위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받는 저축 총액은 통장 잔액이랑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만 저축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넣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청약통장을 잘 쓰기 위한 전략을 정리해보면 민영주택을 넣을 거다 하시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시기만 하고 나중에 예치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국민주택을 넣고 싶은데 40제곱미터보다 큰 평수를 넣고 싶다 하면 10만 원씩 넣는 게 좋습니다. 나는 국민주택도 민영주택도 하고 싶은데 청약에 최소한만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2만 원씩 넣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가점을 다 챙기고 싶어 하시면 매월 10만 원씩 넣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먹지 않고 매월 넣는 게 좋고요. 그런데 가끔 20만 원씩 넣는 분들 주변에 계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그만큼 납입하는 건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도 볼 수 있는데요. 연간 24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월 2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금액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19세부터 34세이고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자는 최대 연 4.5%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은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조건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금리도 높아졌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약통장이 사실 디테일이 엄청 많은 상품이라 모든 걸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막상 들어보니까 청약통장을 너무 방치한 것 같아서 답답하거나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알고 꾸준히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스스로를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영상이 널려있는 유튜브에서 굳이 이런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상품들도 앞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